매일 아침 식탁 위에 올라오는 보약 같은 존재,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계란 한 알이면 보약이 필요 없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계란을 도구로 만들어서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하시는 식습관 하나가 평생 고생해서 지켜온 소중한 콩팥을 야금야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8살 김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술, 담배는 일절 안 하시고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1시간씩 걸으실 정도로 정정하셨죠.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시고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3알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쩍 몸이 붓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으며 무엇보다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이 섞여 나온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김 어르신의 신장 수치를 검사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불과 1년 사이에 위험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문제는 달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 어르신이 달걀을 어떻게 드셨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김 어르신처럼 몸에 좋으라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을 겪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은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릴 만큼 8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삶은 달걀이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되고 반대로 어떤 경우에 내 콩팥을 망가뜨리는 살인자가 되는지 명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삶은 달걀을 드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는 바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는 겁니다. 김 어르신이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 3알씩 하루에 총 대여섯 알의 달걀을 드셨죠. 달걀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단백질 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남으면 질소 노폐물이라는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 찌꺼기를 걸러내어 소변으로 보내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젊었을 때는 콩팥이 튼튼해서 이 찌꺼기를 팍팍 걸러내지만 나이가 들면 콩팥도 노화되어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단백질이 계속 들어오면 콩팥은 과부하가 걸려 지쳐버립니다. 마치 용량이 작은 정수기에 흙탕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달걀을 드실 때 소금을 너무 많이 찍어 드시는 것입니다. 퍽퍽한 노른자를 맛있게 먹으려고 소금을 듬뿍 찍어 드시죠. 나이가 들면 혀에 미뢰가 무뎌져서 웬만큼 짜지 않으면 맛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는데요. 소금의 나트륨은 콩팥의 혈압을 높입니다. 콩팥은 아주 미세한 혈관 뭉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압이 높아지면 이 미세 혈관들이 터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김어르신도 달걀 3알을 드실 때마다 짭짤한 맛이 좋아 소금을 한 꼬집씩 푹푹 찍어 드셨는데 이게 결국 콩팥에 혈압을 올려 사구체를 망가뜨린 주범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달걀을 드시고 나서 목이 막히네 하시면서 습관적으로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혹은 믹스커피를 드시지는 않나요? 이게 바로 콩팥을 죽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탄산음료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산 성분은 칼슘과 결합하여 콩팥에 돌을 만들거나 혈관을 석회화시킵니다.
달걀에도 이미 어느 정도의 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공적인 인까지 추가되면 콩팥은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달걀을 드시고 입가심으로 달달한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달걀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달걀은 여전히 어르신들의 근육 감소를 막아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다만 지혜롭게 먹는 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김어르신께 알려드린 콩팥 살리는 달걀 섭취법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개수 조절입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한 알에서 두 알이 적당하지만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면 하루 한 알 이하 혹은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인과 콜레스테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흰자는 순수 단백질이면서도 인 함량이 낮아 상대적으로 콩팥에 부담이 덜합니다. 둘째, 조리 방법의 변화입니다. 끓는 물에 푹 삶은 완숙 달걀보다는 노른자가 약간 흐르는 반숙 달걀이 소화 흡수율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소금 대신 후추나 카레가루를 살짝 묻혀 드셔보세요. 향신료의 풍미가 짠맛의 빈자리를 채워주어 나트륨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소의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식이섬유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해 줍니다. 김 어르신께는 아침마다 달걀 한 알과 데친 브로콜리 그리고 오이를 함께 드시라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셋째, 물 섭취와의 조화입니다. 달걀을 드실 때는 인공 음료 대신 따뜻한 맹물을 한 컵 꼭 챙겨 드세요. 적절한 수분 공급은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물도 많이 먹으면 콩팥에 안 좋다던데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신부전증이 심각해서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단계라면 수분 조절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어르신들은 오히려 수분이 부족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콩팥 수치가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김 어르신은 저와 상담한 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루 3알씩 먹던 달걀을 한 알로 줄이고 소금 대신 채소와 함께 드시는 루틴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지키셨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시 방문하신 김 어르신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지셨습니다. 눈 밑에 붓기가 싹 빠졌고 무엇보다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떨어졌던 사구체 여과율 수치도 다시 안정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선생님, 먹는 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그 속도를 늦추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놓인 달걀을 보실 때 양보다 질,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 주세요. 콩팥은 여러분이 신경 쓰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자네, 아침에 달걀 어떻게 먹고 있나? 하고 물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친구분의 콩팥을 살리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오늘부터 실천할 나만의 달걀 건강법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부터 소금 대신 오이랑 먹겠다 라고 딱 한 줄만 남기셔도 여러분의 뇌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김 어르신께 드렸던 기본적인 가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쉽죠?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 콩팥과 달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아셔야 여러분은 비로소 달걀 박사가 되시는 겁니다.
콩팥 건강을 위협하는 숨은 범인, 달걀과 함께 먹는 이것. 우리는 흔히 달걀만 생각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달걀과 곁들이는 가공식품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바쁘다고 달걀 프라이를 해서 베이컨이나 소시지와 함께 드시지는 않나요? 어르신들 중에는 서구식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콩팥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공육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뿐만 아니라 보존제인 인산염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탄산음료의 인산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가공육의 인산염은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자연식품의 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주 2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신부전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달걀은 자연의 산물이지만 햄이나 소시지는 공장에서 만든 화학물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콩팥이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달걀은 반드시 순수한 상태로 채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달걀 조리법의 비밀, 완숙 대 반숙. 조금 더 구체적인 조리법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이 선생님, 날달걀이 몸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영화에서 운동선수들이 날달걀을 컵에 담아 꿀꺽 마시는 장면 때문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에게 날달걀은 절대 비추천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흡수율입니다. 우리 몸은 익힌 달걀의 단백질은 90% 이상 흡수하지만 날달걀은 절반 정도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귀한 단백질을 그냥 변기로 흘려보내는 꼴이죠. 둘째는 위생입니다. 날달걀에는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이 있을 수 있는데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식중독은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수란이나 부드러운 반숙입니다. 기름을 두르고 튀기듯 구운 프라이는 열량이 높고 조리 과정에서 단백질이 변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물에서 익히는 수란이나 반숙은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가 가장 잘 되는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콩팥 위험 신호 5가지. 아까 제가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 몸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신의 몸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음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러 2번 이상 깬다. 콩팥이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아침에 눈 주위가 붓고 저녁에는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 체내 수분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피부가 갑자기 가렵고 건조해진다.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부에 쌓이면 참기 힘든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입맛이 없고 고기 냄새가 역하게 느껴진다. 요독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무시했다면 아마 지금쯤 평생 투석을 하며 사셔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콩팥 건강을 위한 달걀 섭취 추가 꿀팁. 달걀과 함께 먹으면 콩팥에 보약이 되는 음식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양파와 마늘.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탁월합니다. 달걀 요리를 하실 때 양파를 듬뿍 넣으시면 나트륨 없이도 단맛과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과.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콩팥에도 통합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적당하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단백질 노폐물 배출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올리브유.
달걀 프라이를 꼭 드셔야 한다면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쓰세요.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은 콩팥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궁금해 하시는 콩팥 건강 심화 정보. 여러분, 사실 콩팥 건강은 달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김 어르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제가 더 모아봤습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콩팥 관리를 100점 만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넷. 선생님, 콩팥에 좋다는 검은 콩이나 팥물은 마음껏 마셔도 되나요? 이게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이 검은색 음식이 신장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믿고 검은 콩 가루나 팥물을 진하게 달여 드시는데요.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콩과 팥은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높아져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예방 차원에서 좋지만 이미 수치가 떨어진 분들은 반드시 조리 전에 콩을 물에 오래 불려 칼륨을 빼고 드셔야 합니다. 질문 5. 단백뇨가 나온다는데 단백질인 달걀을 더 먹어서 보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콩팥의 필터, 사구체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더 많이 먹으면 망가진 필터에 더 큰 압력을 가해 구멍을 더 크게 만듭니다. 단백뇨가 나올 때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달걀도 하루 한 알 미만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콩팥 건강을 위한 달걀 섭취 Q&A.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선생님, 저는 고혈압 약을 먹는데 달걀을 먹어도 되나요? A. 네,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달걀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강조하듯 소금이 문제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소금을 듬뿍 찍은 달걀을 드시는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 대신 파프리카 가루나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드셔보세요. 고소함이 일품입니다. Q.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해서 안 먹는데 정말인가요? A.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 한 알에서 두 알의 노른자를 먹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른자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과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기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예외입니다. 콩팥이 나쁘면 혈중 인 수치가 올라가기 쉬운데 노른자에는 인이 많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다면 노른자는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구운 계란이나 찜질방 계란은 어떤가요? A. 구운 계란은 수분이 빠져나가 단백질 농도가 더 높습니다. 간편해서 좋긴 하지만 너무 딱딱하게 구워진 것은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파는 구운 계란은 이미 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루틴 333 법칙. 자, 제 오늘 배운 내용을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름하여 콩팥 건강 333 법칙입니다. 첫 번째 3. 하루 단백질 섭취는 자기 손바닥 크기만큼만. 달걀 한 알, 두부 한 조각, 생선 한 토막 이렇게 나누어서 드세요. 한꺼번에 몰아먹는 것은 콩팥에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 국물 요리는 3숟가락만 먹기. 우리가 먹는 나트륨의 대부분은 국물에 있습니다. 달걀국을 드시더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딱 3숟가락만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콩팥이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세 번째 3. 하루 3번 5분씩 발목 돌리기. 콩팥은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하체에 정체된 혈액이 콩팥으로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실전, 콩팥 맞춤형 달걀 레시피. 한 가지 제가 김 어르신께 알려드려 효과를 톡톡히 본 콩팥 안심 달걀찜 비법을 공개합니다. 재료,
달걀 한 알, 물 150ml, 국물 대신 물을 넉넉히, 다진 양파, 다진 표고버섯. 포인트, 소금은 아예 넣지 마세요. 대신 표고버섯을 잘게 썰어 넣으면 버섯의 감칠맛이 소금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조리, 중불에서 부드럽게 쪄내면 푸딩처럼 목 넘김이 좋아 어르신들 소화에도 최고입니다. 여기에 참기름 한 방울만 똑 떨어뜨리면 고소한 퉁미 덕분에 소금 없이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달걀 하나로 바꾸는 100세 인생.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 그만큼 콩팥은 우리 노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김 어르신이 진료실을 나가시며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소금통은 치우시고 신선한 오이 하나와 정성껏 삶은 달걀 하나를 준비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콩팥 수치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가건강검진 결과표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eGFR이라고 써진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90 이상이면 정상, 60 이하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더 엄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30 이하라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아주 정밀한 식단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닿았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밤새워 공부하고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평소 달걀을 즐겨 드시는 친구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우리 같이 건강하게 오래 보자는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댓글창에 나는 오늘부터 달걀을 이렇게 먹겠다 라는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소금 안 찍고 오이랑 같이 먹을게 라고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만큼 중요한 간 건강, 먹기만 해도 간 수치 뚝 떨어뜨리는 마법의 채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독소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한 밤과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콩팥은 침묵하지만 여러분의 정성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당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